사실 이 병이란 것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이걸 원인을 잘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 때는 아는 게 약이고 모르는 게 병이고요. 치료에 대책이 없을 때는 어쩌면은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일 수 있어요. 대책이 없이 알면은 그 고민 때문에 사람이 사그라드는데요. 우리가 요즘 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후두함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인을 계속 마시니까. 이 식도에 좀 자극을 주겠지,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몇 개 국가가 공동 연구를 했어요. 영국, 일본, 벨기에, 한국이. 거기에 암 환자 5,243명을 갖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포의 유전자가 이제 변이 과정을 살펴봤더니만 대개 이 후두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구강암 환자들은 이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길 쪽에 유전자가 대부분 변이가 됐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러면 어떤 독성 물질의 어떤 화학적 작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냄새라는 것이 별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공기할 때 기가 안 만지지 않습니까? 지기할 때도 그렇고. 이 기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파동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유전 정보, DNA, 이 네 가지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DNA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나쁜 거 전혀 안 했는데 뭐 어떤 분은 왜 내가 폐암이 왔을까? 여자분이 뭐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그죠? 또 술도 안 마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야, 너무 찍지 마라. 그랬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이제 유전자의 변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독성 물질의 화학성 기질이라면은 가장 큰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음식이 장에서 부패될 때요. 여러분들 방구 아무 데서나 낍니까? 방귀 끼는 거. 뭐 체면치레 없이 이렇게 부부간에도 우리 터놓고 방구 낍시다 이렇게 하는 부부 있나요? 예, 이게 방귀가 아주 많이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냄새가 독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강암, 폐암, 기관지암 이런 것들이 담배 연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조직의 변화가 온다면은 한국 사람의 아마 위암의 원인은 식도암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은 너무 매운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장에서 썩어서 엄청나게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시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게 호흡으로 들어왔는데 뭐를 갖다가 꽂혀버립니까? 폐 조직을 갖다가 거의 섬유화 시켜가지고 기능을 상실시켜버리고 혈관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원인은 뭐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독성 물질이 장에서 썩어가지고 그 독성 화학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게 되면 어떤 변화가 될까요?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피가 아주 힘차게 한 번씩 심장을 중심으로 돌 때 그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고혈압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고혈압은 가장 큰 원인이 몸 안에 썩은 음식의 독성 물질이 혈관을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음식을 썩지 않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소화기병입니다. 위장병. 약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거 평생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식욕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의 병을 보면 거의 뭐 공통적으로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뇌가 말이죠. 뇌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뇌가 노폐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 뇌는 잠잘 때는 60%로 줄어듭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근데 이것이 뇌에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독성 물질에 의해 가지고도 뇌의 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뇌종양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직원도 한 사람이 뇌종양을 2번 수술했고, 우리 어제 오신 사모님도 이제 머리 쪽에 2번 이제 수술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뇌 속의 노폐물을 어떻게 좀 처리할까? 텔레비 보다 보니까요,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에 무슨 진통제.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 속에 뭐가 많다는 원인입니까? 독성 물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 뇌에 있는 독성 물질은 언제 많이 빠지는가 하면 잠잘 때 제일 많이 빠집니다. 낮에 생활할 때보다 잠잘 때 10배나 많이 빠져요. 이 노폐물을 빼주지 않는다면 이 뇌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아까 말한 대로 알코올은 이 식도를 자극해서 후두암이 많이 식도암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담배 연기가 지나가면서는 구강암이나 뭐 폐암이나 이런 쪽에 암을 발생시킨다면은, 우리가 만일 지금 여기 연세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치매가 염려가 된다, 뭐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다,
파킨슨 병이 올 수 있다. 뭐 뇌질환도 많지 않습니까? 고혈압으로 이게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뇌 속에 뭐가 제거되지 않아서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뇌 속에 독소,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뇌 속에 노폐물을 빼는 약이 없어요. 이것은 뇌가 잠잘 때 60% 줄어들면서 뇌 속에 노폐물을 빼요. 이거는 우리 몸의 특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폐물 빼는 것이 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초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대개 몇 시에 잡니까? 흔히 말하기를 12시 전에 2시간 자는 잠이 12시 후에 4시간만 맞먹는다 그래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12시 전에 자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은 만병일독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췌장이 망가져서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뇌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이 뇌에 노폐물이 빠질 때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뇌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손주들 키울 때 아이들이 열나고 아플 때 있잖아, 그죠? 열날 때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버리면은 뇌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뇌가 타서 아이들이 뇌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열날 때는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열기가 떨어질 때까지 음식 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열나고 아플 때 음식을 먹고 막 경기를 한다든지 뇌성마비가 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루 3끼 중 언제를 제일 잘 먹습니까? 뇌에 노폐물이 빠져야 될 저녁에 낮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저녁에 잔뜩 음식으로 채워여 버린다면은 뇌에 노폐물이 빠질까요? 이게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만일 엄마가 자녀에게 밤늦게 뭔가를 준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근데 아이들이 음식 달라고 하면 밤마다 뭐 줘요? 뭔가 자꾸 주거든요. 그건 사랑이란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 되겠죠. 우리가 똑같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넣어주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내 몸은 매일 망가지는데 우리는 내가 아프고 이런 모든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이런 거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답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은 그 법칙이 범해지지 않는 한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힘과 활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디를 밤까지 연장시키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음을 나는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정력은 고갈되고 단지 신경의 흥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각적인 손상을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나 분명히 그들의 신체 조직을 훼손시키고 있다.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왔을 때 절대 이것이 교통사고처럼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랍니다. 자, 우리 몸은 낮에 회복되지 않고 언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잠잘 때 회복이 돼요. 잠잘 때. 우리 여기서 이제 대개 8시에 잡니다. 8시에. 어제 오신 손님들이 밤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 늦게 자다가 일찍 잡으면 자고 나도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집안에 자다가 밖에 잡으면 이 땅에서 오는 파동과 내 몸의 코드가 안 맞으면은 자꾸 자다가 깨고 뭔가 좀 불편합니다. 익숙해지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누우면 잘 자게 돼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체의 성장은 휴식 시간에 이루어진다. 특히 청소년들은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먹어서 뭐 회복된다 그러는데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수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찍 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거의가 수면 시간이 늦었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사모님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 여기 우리 사모님은요? 11시 전후로. 뭐 우리 사모님도 그렇습니까? 몇 시쯤요? 12시에도 자고. 그 뒤에 사모님은요? 11시쯤요. 텔레비 볼 거 다 봐야 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텔레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 자고 전부 다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것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리듬을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만 일찍 자도 아마 제가 봐서 산삼 녹용보다도 훨씬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잠만 일찍 자도. 지금 우리가요, 당뇨라든지 뭐 혈압 그거 큰 뭐 저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나이 든 분들이 집에서 임종 맞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거의 요양원으로 다 가요. 그죠? 큰 병이 없어도 치매 증상이 없고 기억력이 없고 그게 다 뭐하고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암 환자는 정신은 말짱해요. 치매가 오면요. 몸은 어떤 형상은 내 가족인데 정신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날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을 노폐물로 봤을 때 그 독성 물질이 자극 주는 곳에 치명적인 병이 온다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미 이제 밝혀지는 입장이라면 이 노폐물들이 쌓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말입니다. 하루 저녁에 우리 몸에서 죽어나가는 고기가 최하 600g에서 1kg씩 죽어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1개월 뒤에는 우리가 뼛속까지 다 바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계속 조직은 바뀌면서도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못 뺀다면은 우리 몸은 결국 병들어 죽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를요, 북한에서는 간부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현재는요, 생활습관병입니다. 간부병, 부자병, 생활습관병. 잘 먹어서 온 걸까요? 못 먹어서 온 걸까요? 북한의 간부들이 잘 먹겠지요. 옛날에 부자들이 잘 먹고요. 이 시대의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왕족보다 더 잘 먹어요. 조선시대에 영조 임금만이 이렇게 조금 거친 음식을 먹고 오래 살았지,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수명이 매일 산에 집 매다 보약 먹는데 평균 40세 아닙니까? 그죠? 요즘 우리가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습니까? 아마 원 없이 더 잘 먹을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도 앞으로 후세대는 어떻게 될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늦게 먹고 늦게 자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외로 낮에는 또 아침에 출근도 지하철로 하고 퇴근도 지하철로 하고, 낮에는 햇볕 못 보던 건물 안에 갇혀버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일단은요, 간식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나는 먹고 싶으면은 냉수 먹고 속 차린다. 허기지고 하면 소금 몇 알 이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물에 타서. 그 외에는 나는 간식은 딱 끊어버린다. 과일 한쪽, 땅콩 하나를 또 딱 끊어버려. 이게 습관이라서 한 번 양보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오늘만 하지 하고 또 내일 가면 내일만 하지 하고 계속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나는 2시 이후에는 철저히 안 먹는다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2시 이후에 안 드시면은 당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일 아침부터 당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과일요? 완벽하게 끊어버렸어요. 과일, 생채소. 과일을 먹으면은 간식과 저녁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당분이 들어갈 때 내 몸에서 그 당을 근육 속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외래 저혈당이 와서 또 뭔가 땡기기 때문에 자꾸 이 주전벌이 입이 심심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과일만 딱 끊어버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침, 점심 먹고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욕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 안 잡섰어요, 이번에요? 과일 먹었어요. 간식으로요? 그렇죠. 밥 먹고 이제 후식도 먹지 말아버렸어요. 후식으로도 과일을 먹지 말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별을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해버려야지. 인간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 갖다 놓고 조금은 불가능해요. 확실하게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과일의 당은 단순당이라서 갑자기 확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이걸 에너지로 안 쓸 때 이게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자꾸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 껴가지고 끈끈해서 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거의 90%는 성공한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 대신에 반찬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요즘 밥은 보면 종이컵 한 컵택도 안 먹어. 조금 먹고 뭘 많이 먹어요? 반찬. 인간의 주식은 채소가 아니고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대한민국 인구가 채소, 과일 다 대부분 좀 끊어버리고 남아도는 쌀만 잘 먹어도 병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볶은 곡식에다가 우리가 성경의 무교병이라는 이제 구운 떡을 이렇게 딱 해서 먹어버리면은 속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 채소 익힌 거 우리가 말린 나물, 채소를 먹으려면 취나물, 뭐 고사리, 시래기 나물 이런 거 있죠. 말렸던 나물은 질소가 없어요. 이런 걸 먹으면 소변 자다가 보러 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기 요전에도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그죠? 이걸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져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스캔처럼 머리에 들어와버려요. 아마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먹는 거 하나에 우리가 이 새치혀이다 인생을 다 걸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이 곡식이 들어가면요, 피가 만족을 해요. 만족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빨다가요. 만족하면 젖꼭지 딱 빼고 큰 대자로 자는 게 만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 몸이 원하는 올바른 음식으로 만족을 했을 때 머릿속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뭐 이상한 게 자꾸 먹고 싶은 이런 욕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야, 담배 피우라고 계속 주고 소주를 주면은 쟤들이 잘 마시고 피울까요? 싫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미 이렇게 딱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간식도 싫어지고 저녁 먹는 것도 싫어지고 중간에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초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억지로 내가 뭐 돌을 닦아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만족을 줘버리면 음식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음식으로 또 바른 생활로 피가 만족을 못 얻으면요, 그 욕구가 다른 데로 표출이 돼요. 명예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뭐 이성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만족을 못 줍니다. 사실은 이거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병도 빨리 낫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내 몸에게 한번 믿어보세요. 뭐 이상한 풀뿌리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 좋아 그래 하지 말고 이제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내 몸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지켜온
내 자신의 능력을 한번 믿어줘 버려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는 할 수 있어. 잘해. 너는 이번에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용기 주면 애들이 해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 주고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내 몸이 병들어서 내 몸이 스스로 병을 회복해야 될 때는 내 자신을 안 믿어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와버려요. 필요에 따라서요. 우리가 다양한 이 세상의 방법들을 처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것. 이 기본이라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 술 깨는 약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TV 광고 보면 막 술 깨는 약을 막 효과 있다고 팔아. 시간이 지나면 깨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약을 먹으면 감기 걸렸을 때 내 몸의 노폐물도 빼줘야 되고 감기가 명현반응이니까요. 들어온 약도 빼야 되고 사실은 싸워야 할 상대가 하나가 아니고 몇을 만들어버립니까? 둘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또 처리해주면은 그 의사 선생님 처방 잘해가지고 병 났다 그거거든. 내 몸에 생명력이 있어서 치료한 거지 그 약 때문에 난 게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믿어주고 내가 해야 될 바른 생활 습관이 뭔지 확실히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뭔가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생로사 이렇게 그냥 수명이 다해서 잠자듯이 이렇게 좀 죽으면 좋겠는데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건강생활이 아니고 그냥 삶을 길게 좀 느려요. 자극제를 줘서 그냥 죽지 못해 이제 늙어나 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본인에게 좀 권리를 주자. 그것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원하면 뭘 해줍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안락사의 권리도 주잖아요. 정말 그것이 길게 오래 산다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집에서 그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래. 그냥 굵고 짧게 살지. 먹다가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그래 놓고는 막상 아프면 그 다음에는요. 아파도 좋으니까 좀 길게 좀 느려달라고 던지는 또 때를 써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근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제 부부들끼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이거는 거의가 아니고 성공이 100%입니다. 왜요? 가족이 아플 때 그 옆에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이 되어 준다면 이거는 성공이라고 보면 돼요. 만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옆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관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관상, 그죠? 아, 저 사람은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 뭐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는데 제일 큰 관상이 뭔가 하면 만상불여심상이란 말이 있어요. 만상불여심상. 만상이 불여심상이라. 이 만 가지 관상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상에는 못 미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같이 사는 부부간에 안 맞을 때 스트레스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두 분들이 다 같이 와서 한 마음으로 왔으면은 세상에 부부간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관상이 최악이라도 함께 마음을 맞춰서 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것을 따라갈 상은 없어요. 예. 만사불여심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같이 저녁 안 잡수셨겠네요. 그럼 15일간 15일 됐어요. 15일. 야, 정말 사모님이 아프셔서 보름 동안 저녁을 같이 안 잡수셨다는 것은 확실히 기분이 다르잖아, 그죠? 아침에도 정신이 맑고, 예. 이제 조금 더 하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위가 비었을 때 찬물로 좀 씻어요. 찬물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혈압이 높고 할 때는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 곡식을 먹으면 곡식 속에 있는 잿물이 옛날에 비누 없을 때 잿물로 빨래 했잖아요. 태워서 나오는 게 잿물이거든요. 탄산칼륨이란. 이것이 혈관 속에 기름때를 자꾸 녹여냅니다. 그래서 혈관이 잘 뚫혀 나가면서 이제 찬물로 이렇게 씻게 되면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요. 육상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팔다리의 이 교감신경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찬물 수건을 이렇게 짜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붉게 문대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붉게 될 때 속에 나쁜 피가 피부로 나오고 피부의 피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순환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찬물로 이렇게 한번 욕탕에 들어가든지 찬물로 샤워를 탁 할 때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카테콜라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사실 우리가 이게 인간이 웃기는 게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웃고 울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 뇌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뇌는 5%밖에 안 만들어요.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이 썩으면 안 만들어져서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명언을 한 것이 인간은 똥배 힘으로 산다. 오죽하면 임금님 똥은 받아가지고 냄새도 맡고 색깔도 보고 맛도 봤겠어. 그죠? 똥은 싸러 가지만 변은 포로 갑니다. 우리가 이 변이 딱 덩어리가 지고 냄새가 없고 향기로워야 되겠죠. 모양을 갖춰야 돼요. 만일 퍼진다. 독소가 많다는 겁니다. 가스가 차도 독소가 많아요. 냄새가 나도 독소가 많아요. 수분이 많은 건 왜 그럴까요? 이 수분은 마지막 대장에서 이렇게 딱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장에 보니까 나쁜 음식이 들어가서 독성 물질이 많으면 인체가 그 독성 물질이 많은 수분 흡수를 거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묽은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다.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뭐 합니까? 설사해버리잖아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왕 사는 거
행복하면 더 좋잖아. 그죠? 예.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제일 문제는 암이다, 뭐 혈압이다, 당뇨다. 그 병, 육체의 질병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이러다가 내가 더 안 좋은 중풍이 오지 않을까, 암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건강 염려증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제일 포인트는 피부를 붉게 문대주는 거예요. 왜 찬물로 씻어야 될까요? 특히 겨울에. 우리가 이게 집이라고 하면 말이죠. 집이라면은 우리 몸은 36.5도를 보존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찬 공기는 들어오고 집안의 열기는 이렇게 빠져버리잖아. 그죠? 근데 우리 피부에 땅구멍을 다 열어놓으면 둘레가 한 10m 되는 원통이 돼요. 자, 피부에 땅구멍은 뜨거운 물에 대주면 열립니까? 찬물로 하면 열립니까? 예,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수록 또 우리가 찜질방에 갈수록 목욕탕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수록 땅구멍은 어떻게 돼요? 열어놔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따뜻한 데 있을 때는 별로 모르지만 찬 곳에 나가는 순간 미처 문이 안 닫혀서 냉기가 속으로 들어오면서 열기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저체온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추울수록 찬물로 씻어서 이 땅구멍을 닫아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점심 곡식을 잘 드시면은 시골에 가면 태비더미에 겨울에 기물 오지요. 양계장에 닭똥 띄우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양계장에. 그 닭똥 비로 이렇게 해놓은 데 보면 손을 못 넣어요. 70도입니다. 70도. 최하 60도에서 70도. 그 정도면 뜨거운 물일까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이것이 대장 발효실에서 띄워질 때 6, 70도 열이 나요. 이 열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난방 없이 밖에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다 구들이나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자잖아. 그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추울 때 방문 닫듯이 우리가 피부에 땅구멍을 닫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이 대장을 보일러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열로 밖에 자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기억할 거는요. 한 번 발효된 거는 두 번째 발효가 안 돼버려요. 이스트 넣어서 빵을 만들면은 또다시 반죽해 놓으면 열이 날까요? 그 다음에는 쉬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효 음식 좋아합니까? 그 두 번째 발효가 안 돼. 그러니까 아랫배가 다 찬 거예요. 사모님 배 차지요? 대개 아랫배가 생리불순 우리 저뒤에 자매 같은 경우 아랫배가 차서웠어요. 아랫배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몸이 옷을 입어요. 그게 지방이 끼는 겁니다.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곡식을 좀 잘 먹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대장에서 발효되는 음식은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생선도 우유도 아니고 뭐라고요? 곡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띄워질 때요.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항암제, 면역물질 여기서 다 만들어요. 내 몸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만드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무슨 음식에는 뭐가 들고 뭐에는 뭐가 들고 뭐에는 뭐가 들어가지고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래요. 자, 내 몸에서 뭔가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걸 집어넣으면 내 몸에서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만들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지 않습니까? 처음 먹는 소화제만 소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소화제가 계속 들어오면 내 몸에서 소화제를 만들 일이 없거든요. 효소제가 계속 들어오면 내 몸에서 효소를 만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가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에서 한 달 있다 풀면 잘 걷습니까? 녹슬어서 잘 못 걸어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일을 하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싹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뭐가 좋다는 걸 넣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할 경우는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 가지고는 이것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뭔가를 해야 된다면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도 먹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초 없는 땅 위에다 집을 넣으면 무너지듯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바른 생활의 기초 위에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바른 생활만 하면서 내 몸을 내가 믿어줄 때 내 몸 스스로를 내가 치료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치료가 대부분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거 언제 배운지 아세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이릅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걸 못해가지고 병든 거예요. 특히 뇌종양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모든 병의 원인은 독소인데 그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그 독소, 특히 뇌종양은 잠과 깊다. 낮보다 밤이 뇌에 있는 쓰레기를 빼는 기능이 10배나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도 정신이 멀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좀 일찍 주무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하고 강건케 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뇌의 노폐물이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피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폐물이 뇌 속에 노폐물이 어디에 뭐 쌓인다면은 어떤 형태로 쌓이는 거?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당분이나 알코올이나 어떤 에너지는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는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차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뇌에 들어간 쌓였던 것들을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뇌는 잠잘 때 이게 60%대로 우리가 뼈가 있으면 못 느끼지만 줄어들면서 그 안에 노폐물을 이제 빼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음식을 먹어버린다든지 늦게 자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뇌에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서
지금 고령 인구 대책이 제일 힘드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이 뇌질환. 네. 과일을 끊으려면 좀 먹고 싶을 때 소금을 집어 먹어봐요. 예. 천일염 우리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예, 천일염 그 한 푸대에 3만 원 가지 그죠? 그거는 저염 소금이라서 그게 쓴맛이 전혀 없어. 올레 거라도 간수도 없고 뭐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염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반 그 천연소 우리가 뻘에서 만든 소금을 토판염이라 안 합니까? 그죠? 소금은 그 자체적으로 그 살균 방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흙 위에서 만든 소금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감자 고구마 불에 끄면 막 그냥 검은 거 묻은 채로 먹어도 큰 문제 없듯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천일염을 먹는 게 좋고요. 자, 우리 몸에요. 균이 한 1 내지 2kg씩 있어요. 천여 종의 세균이. 우리가 동해에서 고등어를 딱 잡으면은 안동 강고등어 압니까? 그 영덕 제내 먹을 때 이미 막 썩어요. 뭐가 있으니까 썩습니까? 균이 있으니까. 사람도 죽으면 썩잖아, 그죠? 그 썩는 걸 이제 막으려니까 뭐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고, 소금을 뿌리면 왜 균이 죽는가 하면은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배추에다 소금을 배추에 뿌려서 절이면은 물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매실에다 설탕을 넣어놓으면 매실이 그 딱딱한 놈이 쪼글쪼글 하듯이 이게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가 연한 쪽에 물이 진한 쪽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균의 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균도 몸 안에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균이 죽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단 소금이 안 들어가면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이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 주먹만해요. 분자가 예를 들면 세포 내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막 땀 흘려서 뛰고 하면은 목마를 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안 가세요. 근데 소금을 같이 먹어버리면요. 군에 가면 다 뭐 줍니까? 소금을 주면 물 분자를 잘게 쪼개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 날 때 물을 마셨는데도 갈증이 안 가신다. 아니면 배에서 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난다. 그럼 그게 소금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대중적으로 많다 보니까 땀 흘려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케토레이, 포카리스웨트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흡수 세포 내에 밀어넣기 위해서 만든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게 마이 미네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당뇨라 그러셨잖아, 그죠? 입이 마른 거는 세포 내가 세포 안이 논바닥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제 규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수분 로션 아세요? 수분 로션. 우리 저 밑에 가면 로션이 있어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규소라는 광물이 유리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원소는 노폐물도 잘 빼주지만 수분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 세포 내에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보존해 주니까 입이 안 마르겠죠. 그런데 소금을 이제 안 먹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소리 굽세 알지요? 실로폰 압니까? 실로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럼 이쪽 걸 치면은 같은 실로폰이면 이쪽도 같이 울려요. 안 두들겨도. 왜 그럴까요? 공명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땡겨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금속에 생명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바닷물 속에 있는 금속과 같은 금속이어야 저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선 없이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공명주파수가 맞을 때.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손발도 저리고 지도 나지만은 항상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소금을 안 먹으면은 소금이 하는 이 방부제, 균을 죽이는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단 것이 땡겨요. 소금, 설탕, 알코올이 3대 방부제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폴레옹 때만 해도요, 전쟁에서 이게 상처가 생기면 다 설탕 부었어요. 지금도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오래 있으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뭐가 제일 약일까요? 설탕이 최고 약이에요. 설탕을 부수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매실액에 그 책을 빼내서 그 딱딱한 놈이 몰랑몰랑 쪼글쪼글해지듯이 그 부위에 있는 균들의 책을 다 빼내가지고 말려버리니까 살이 잘 살아나오겠죠. 그래서 꿀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상해요, 안 상해요? 균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잼 만들 때 뭘로 합니까? 설탕 썩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적용시켜버리면 간단하지, 그죠? 욕창에 별것 다 해도 안 나요. 설탕하면 제일 잘 나왔지. 아니면 우리가 소주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닦아주는 것도 알코올에 의해서 그 균을 갖다가 이제 방부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이 소독할 때 다 알코올로 안 닦습니까? 그죠? 다 그런 이제 원리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방의 온도를 난방을 완전히 꺼버리세요. 잠잘 때.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게 있어요. 통증과 열을 동시에 느낍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너무 아프면은 이 물수건을 대고 다리미를 찢어요. 잠시 그 통증이 그쳐요. 열과 통증을 같이 느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밥 달라는 신호하고 공기 달라는 신호가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독소가 생기면 산소가 필요한데 밥이 먹고 싶어져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산소가 잘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산소는 저녁 먹으면 잘 안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밥 먹고 뛰면 어떻습니까? 이 폐는 그냥 있고 폐 밑에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횡격막 밑에 음식이 꽉 차서 횡격막을 압박해버리면 산소가 못 들어와 봐요. 그래서 좀 의지적으로 저녁에 정 먹고 싶으면 이제 소금 몇 알 입에 넣고 녹이다 보면 이게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횡격막을 열어놓으면 이제 운동이 되겠지, 그죠? 근데 산소가 들어오는 조건이 더운 공기에서는 안 들어와요. 자, 우리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물이 70%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은 팽창돼서 부피가 늘어나서 세포가 터지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가는 순간 땅구멍은 열어서 열을 빼는 반면 폐를 닫아가지고 몸에 연료를 태울 공기가 못 들어오게 쪼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는
산을 뛰어 올라갔을 때 힘이 먼저 딸리느냐, 숨이 먼저 차느냐. 폐가 완전히 열리면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안 차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찹니까? 숨부터 차버려요. 왜 그럴까요? 밤마다 뜨거운 데 등을 대어버리니까. 그 열기로 폐가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주 끓이고 그 뜨거운 방에 매일 등을 지져버리니까 폐가 찌그러져서 나중에 등이 굽어버린 거죠. 천식이 많았고. 그래서 뜨거운 것이 아주 내 몸에서 열을 내게 해야 되는데 외부 열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폐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지, 그죠? 추운 겨울에도 문 닫고 막 열을 펄펄 끓여가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사는데 그래 되면 산소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가 잘 들어오면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 농사 지을 때요. 힘이 들지만은 밭에 가서 맨발로 땅 밟아가지고 정전기 빼주고 열심히 공기 마시고 일하다 보면 때가 지내도 배고픈 줄 몰라요. 힘들게 할 때는. 근데 우리가 비 온다고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 할 거는 없고 앉아있으면 피도 안 돌고 방 안에 답답한데 산소가 안 들어오면 뭐가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노는 놈이 더 먹는다고. 순환이 안 된다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 앉아서 호흡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피가 돌면서 산소를 땡겨줘야 되는데 그 기능보다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녁에 이렇게 탁 문 열어버리고 뭐 침낭을 가지고 자든지 하고 그러고 또 하나는 침대 위에 자지 마세요. 침대 위에 자면 산소가 잘 안 들어와요. 이 산소는 공기 중에 평균 한 21%인데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신선한 공기가 산소가 많고요. 그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호흡시켜주는 끌고 들어가는 촉매제가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밑으로 깔아앉거든요. 침대 위에 자면은 이게 산소 흡입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 바닥에 그냥 욕 깔고 자는 것이 제일 좋고. 저혈당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을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도. 간이 연료 탱크입니다. 뭐 이런 다리의 근육도 당분을 저장하지만 간에 이제 글리코겐 상태로 이렇게 연료를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연료를 이제 혈관이라는 호수를 통해서 근육세포에 이제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일정하지는 않지만은 평균 혈당이 떨어져도 한 90, 높아도 한 130, 뭐 이 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이 좀 높고 낮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췌장에서 베타 세포라는 것은 당이 자꾸 올라가면은 떨어뜨려주는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되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이렇게 또 높여주게 돼 있어요. 떨어뜨려도 주고 높여도 주는 게 이게 우리 자동차 오토매틱처럼 자동으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뇨는 이 췌장 세포의 길이 막히거나 췌장 세포가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일부가. 이 기능이 잘 안 되겠죠. 근데 당뇨약을 쓰면 쓸수록 약이 해주니까 췌장 기능은 점점 죽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혈당은 뭔가 하면은 당이 자꾸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약 반 개도 잘 듣던 게 한 개, 두 개도 안 듣고 자꾸 인슐린 맞고 펌프 찰 단계 가잖아요. 이거 올라가니까 이제 약을 세게 주는 거예요, 세게. 그럼 너무 약이 독해서 혈액 속에 당을 너무 떨어뜨리다 보니까 6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60까지. 그러게 되면 이 뇌는 말이죠.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의 20%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뇌부터 이게 장애가 와버려요. 야, 지금 에너지가 안 들어와. 이런 신호가 보내면은 뇌에서는 또 당을 막 확 올려버립니다. 당이 올라가면 또 약을 먹었으니까 떨어지겠지, 그죠? 이게 너무 떨어졌다가 너무 올라갔다가 저혈당이 오는 만큼 혈당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당뇨 약의 부작용입니다. 저혈당은. 우리가 저녁을 안 먹으면은 저녁에 당뇨약을 먹는다면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끊을 수 있겠죠. 음식은 안 먹고 혈당 강화제를 써버리면 사람이 배겨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을 안 먹으면 당이 그렇게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와서 뭐 약을 얼마를 먹는지 봐야 되겠지, 그죠? 일단은 저녁을 끊는다면 저녁에 먹는 약은 필요가 없어요. 혈당 올려놓고 혈당 강화제 먹을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 그러는데 췌장이 쉬면서 회복되기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두 분 다 이제 당뇨신데 저녁을 굶어서 췌장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 몸에서 만든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만드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자, 우리가 빨간 거 안 먹잖아요. 빨간 고추를 먹기 때문에 빨간 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정깨를 먹어서 머리가 검은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필요한 것은 내 몸에서 다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원자재만 넣어주면. 근데 우리는 내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볼까요? 송충이는 솔잎 하나면 돼요. 누에는 뽕잎 하나만 먹어주면은 16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요. 당나귀는요, 말라 빠진 마른 풀만 주면은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휘발유 엔진에는 경유를 한 번이라도 안 넣잖아요. 인간은 곡식을 필요로 하는데 막 오만 쓰레기는 다 집에 넣어 태우거든. 그러면서 왜 내가 건강하지 않을까? 쓰레기에서 무슨 효율이 나겠어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뭔가를 찾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좋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몸이 요구하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번에 우리 그 다큐멘터리 나간 분 중에 고창분이 한 분 계세요. 당뇨 환자 여자분. 당뇨가 500이었어요. 비만도 이렇고. 그냥 여기 와서 매일 걷고 두 끼 먹고 지금 멀쩡해요. 약 다 끊어버리고 아무 이상 없어. 우리가 여기 암 환자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몇천 명입니다. 우리 고객이 몇만 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는 사람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는 부류가 다 다르니까 그게 맞춰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내만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지식의 공유 시대입니다. 뭐 나만의 비방이 있다? 그건 없어요. 사기예요. 이제는 모든 알만한 지식들은 다 공개된 세상이고 얼마나 내가 그대로 잘 실천할까? 제일 좋은 것은 집입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해봐야 집에 와서 가족이 협력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체질이 뭔데요? 뼈를 보고 체질을 원하면 골상학이라고. 뼈골자를 써서. 장부의 허시를 따져서 원하면 뭐 사상체질, 음양오행으로 체질을 원해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래. 성경은 피를 중심으로 체질을 원해요. 근데 피와 체질이 뭐가 관계 있느냐? 현대의학은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대. 골수에서. 먹는 거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고기 다 줘요. 근데 골수 조혈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치유에서는 인간의 피는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 뼈가 없는 연체동물은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다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조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 그대로 음식이 피가 되는 거죠.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필요할 때는 뼈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장조혈설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한 번만 해도 하늘이 어때요? 노랗지 않습니까? 골수조혈설이면 그러면 안 되거든. 계속 좋은 피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질 개선이 뭘까요? 우리 사모님이 생채소, 생과일 끊고 두 끼 먹고 간식 안 하고 일찍 자면 이게 체질 개선이에요. 며칠 해봐야 됩니까? 하루만 해봐도 돼요. 하루만 해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이론에 그쳐버립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거창해도 이 시대에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볶음곡식을 먹는다, 무교병 떡을 먹는다, 저녁을 굶는다, 고추, 마늘, 양념을 안 먹는다, 과일을 안 먹는다. 이게 전부 성경의 얘기입니다. 밖에 잔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은금을 차고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일단 음만 쳐도 마음이 안 편해집니까? 그렇죠. 은은 마음의 부정적인 파장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시집 가면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은빈이 아닙니까? 왜요? 애기는 임신했는데 태교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계속 그 시집살이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리고 은이 에너지 충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방법대로 다 해도 안 됐으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 방법 따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만 효과가 나니 우리가 그 이유를 미처 다 모르고 설명을 다 못할지라도 경험이 받침해 주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암이 오면 뭐 한 곳에 오는 것만도 아니고 뭐 유방암, 난소암, 폐암, 간암 이렇게 겹쳐요. 우리 몸이 이제 기능이 약할 때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2차 면역계라 그러죠. 뭔가를 써야 되면은 과연 뭐를 써야 될까? 병원의 의사들이 말하는 뭐 항생제, 항암제 이런 것들은 좋고 나쁘고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성소에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 12덩이 떡을 드릴 때 그 사이 전부 유향을 넣었어요. 성소는 다 금과 은과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살균제예요. 양고기를 먹을 때는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게 오늘날 새비름입니다. 수은. 예. 새비름 속의 수은은 이명래 고약의 원료 아닙니까? 좋은 기 빼내는 거. 최고의 살균제죠. 그래서 새비름은 오래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채라고도 하죠. 널린 게 그 새비름 아닙니까? 여름 내내. 그 다음에 이제 그 끼니마다 음식과 같이 먹었던 것이 성서에 보면 그 떡상의 유향인데 그는 메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났던 거예요. 그게 뭐 톤당 한 2, 3억까지 가니까 비싸면 비싼 거지, 그죠? 근데 그것이 종류가 우리나라의 온나무과예요. 온나무과. 온나무과의 그 송진이라는 겁니다. 유향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오치란 것은 그 우루시올이라는 독성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먹지 한 달만 계속 먹으면 간이 작살나버려요. 그래서 오치 좋아도 못 먹었어요. 오칠은 일본이 제일 발달이 됐고 생산은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먹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 오치에서 우루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것이 그 오치내기 MU2라는 그 맥스킹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MU2라는 물질이 암균이 먹고 사는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갖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암 발생 유전인자들을 없애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최원철 교수라 그래가지고 말기암 환자 25% 살렸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지요. 그 재료가 오치입니다. 넥시아라는 항암제가. 근데 지금도 이것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여기 이제 환자들이 이걸 사용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암 환자들이 2차 면역계로 꼭 내가 한 가지를 써야 된다면 뭐를 써야 될까? 그렇다면 오치예요. 왜 그럼 그걸 써야 되느냐? 모든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에다 직접 대했을 때 살생력은 있어요. 근데 몸 안에서는 왜 기능이 잘 안 될까? 침투력이 없습니다. 암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약성을 발휘할 만한 침투력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 염색하셨어요? 염색약에 대개 뭐가 들어갑니까? 오치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오치 들어가야 이 머리카락 깊숙이까지 색깔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침투력이 있는 유일한 것이 오치고 그것이 앞으로 아마 차세대 항암제, 천연 항암제로는 아마 그것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떡상에 보면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유향이. 항상 그 떡상과 그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오스 섬 사람들은 아예 치과 병원이 없다는 거. 충치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유향.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동방 박사가 가져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할 때 그 유향입니다. 노란 유황이 아니고 유향. 이거는 송진이죠. 네. 그럼 몰약도 송진이 아닌가요? 몰약은 감람나무의 송진이고, 유향은 메스틱이라는 나무의 이제 송진인데 성경에는 유향과 몰약이 같이 많이 쓰였죠. 고대로부터 가장 오래됐고 그 유향이 고대에는 황금하고 같은 무게로 바꿨던 겁니다. 얼마나 값이 나갔습니다. 그럼 몰약의 효능하고 그 유향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몰약은 좀 흔하고요. 몰약은 주로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고 유향은 주로 이제 호르몬 대사 면역 기능에 효과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봐서는
옷이 그것을 대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맥스킹도 남성 갱년기 장애 기능식품으로까지 허가를 받은 게니까. 맥스킹이요? 예, 맥스킹이라는 옷 진액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살균력, 방부력 이런 것이 또 옷이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 그죠? 예, 그런 기능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팝니다. 이제 한 달분이 한 15만 원 정도. 일반 시중에서 뭐 옷 진액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옷을 그냥 나무를 끓인 거고, 이제 이거는 그 원성분을 하기 위해서는 껍질은 안 쓰고 옷 나무를 대패처럼 밀어가지고 수증기로 쪄서 그 성분을 뽑아내는 거고 좀 다르죠.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 가루로 돼 옷가루 옷 그냥 옷물 따려가지고 전분 섞어서 그거는 이제 분말로 한 거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걸 뽑아낸 재료를 쓰는 거고. 예. 고창 계시면 자주 오셔도 되겠다, 그죠? 예, 하시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에서 자고 계속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는 일종의 이제 훈련소입니다. 여기 이제 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은 그 본인은 본인 수준에서 하는 게고,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 저건 좀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그죠? 그게 아주 이제 심한 경우는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매일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시간을 가져요. 가지는데 뭐 오늘 같이 이제 일요일 와서 강의 듣고 가는 거는 무료 1박 2일은 5만 원. 이제 어제 와서 오늘 가시면 전에 10만 원 하다 하도 멀리들서 오시니까 뭐 그 10만 원 받기도 미안하고 5만 원. 그다음에 한 달 있으면 120만 원, 4만 원씩. 한 달 있어 보고 아, 같이 그냥 살면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60만 원 반값.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청소도 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식구처럼. 우리가 이게 뭐 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게가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닦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같이 삽니다. 이제 바닷가를 걷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원주서 여기 왔어요. 피가 엉긴 정전기를 빼는 거는 금속이 많은 바닷물이 최고입니다. 뻘이 있는 곳이. 여기는 그냥 걸어버리면 해결돼요. 물도 안 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걷고 하면 뭐 당뇨 같은 거, 대사증후군 뭐 이런 거 잘 낫죠. 우리는 여기 오기 위해서 몇십억이 날아갔잖아, 그죠? 몇십억이 날아갔어요. 거기 있는 거 시설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하려고 하면 몇십억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은 몇만 원도 비싸다, 그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요. 오늘 점심 먹지 말고 그럼 1시까지 합시다. 저희가 이게 한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자연치유가 안 나서요. 정확하게는 20년 전부터. 자꾸 안 나서죠.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제초제. 우리가 먹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식용유부터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GMO라는 게 뭔가 하면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제초제를 뿌렸을 때 그 제초제가 곡식에 들어오겠죠. 그걸로 기름을 짰을 때 그 식용유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GMO 식품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밀을 갖다가 이렇게 바다처럼 넓은 농장에서 농사를 지면은
젖은 게 있으면 썼겠지요. 추수하기 며칠 전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추수를 해요. 그러면 그 밀을 갖다가 씻느냐? 절대 안 씻어요. 그냥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갈아가지고 밀가루 먹는 겁니다. 그걸로 라면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밀가루가 썩습니까? 벌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우리가 뭘 먹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전파 중계기가 생기면서 전자파가 들어오면요. 피는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이에요. 마이너스 자석끼리 밀어내듯이 혈관은 마이너스고 적혈구는 마이너스라서 이게 서로 붙지 않고 달리게 돼 있는데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피가 도는 이상 정전기는 생깁니다. 플러스가 생겨가지고 이게 피가 엉겨버렸어요. 근데 이 플러스를 빼줄 방법이 없어요. 전자파 빼는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맨발로 다니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흙길도 귀해요.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제 좀 추워지면 되면 지직 정전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로션이 정전기 빼는 광물 로션입니다. 로션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기를 우리 몸을 분해를 하면 60조 개의 세포고 한 개의 세포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예요. 그 원자 하나는 그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전기적으로 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언제나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 전기 코드에 아래 위로 이렇게 철핀 나와 있어요. 그게 땅의 구리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은사 패드를 깔아가지고 몸을 대고 차면은 몸 안에 플러스는 마이너스인 땅으로 가버리고요. 땅의 마이너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엉긴 피를 풀어버려요. 금속이 많을수록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닷가 많이 걸으라는 겁니다. 엉긴 피를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안 되니까 뭐 맨발로도 아스팔트니까 안 되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패드, 아파트에 살면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패드 위에 잠을 자버리면은 잠잘 때 뭐가 될까요? 정전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엉긴 피가 풀어지고. 근데 지금 다 아파트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는 몇 천만 원짜리 사요. 근데 내가 피가 엉겨서 혈압이 터지든 암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은사 패드는 비싸서 안 사요. 있죠. 근데 왜 안 사느냐? 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하지만은 일반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일반화. 그래서 제가 어신 캠프라는 책도 쓰고 은사 패드도 우리가 공장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물건이 좀 딸려가지고 아마 화요일쯤 공장에서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샘플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쓰면은 뭐 우리가 그 하나 사면 한 10년 쓰니까 뭐 은사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방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항상 땅에 자는 게 돼버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없고요.